AMART 구매본부장의 한국 제품 발견기. 인트로. 동남아시아 최대 유통체인 중 하나인 AMART.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세안 전역 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이 거대 유통망의 핵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응우엔 미난, 55세. 30년간 유통업계를 지켜본 베테랑 구매본부장입니다. 그의 눈에는 아시아 제조업계의 변화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본 제품의 절대 우위가 흔들리고 중국 제품의 가성비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 미난입니다. AMART에서 구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아시아 제조업계의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PART 1점 다낭의 보고서. 지난 7월 베트남의 여름 성수기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다낭 지역 매장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선풍기와 제습기 판매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죠. 다낭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미팅. 지역 매니저들의 목소리는 답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품질은 좋지만 너무 느려요. 신제품 출시까지 8개월, 부품 교체는 3주씩 걸립니다. 중국 제품은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반품률이 20%를 넘어서고 있어요. 특히 습도가 높은 해안 지역에서는 6개월도 안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한국 업체에서 온 샘플입니다. 박스에는 한성테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박스를 열었는데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를 분해하자 내부에서 묵직한 금속 베어링이 드러났습니다. 마감 처리도 정교했고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건 다르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PART 2.27는 왕관, 바뀌는 룰. 저는 1990년대 초부터 이 업계에 몸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시아 매장의 가전제품 섹션은 일본 브랜드의 왕국이었죠. 소니, 파나소닉, 샤프, 이런 이름들이 품질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품질을 높였고 일본 제품과의 품질 격차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베트남의 습한 기후에 맞는 제품, 현지 언어로 된 사용 설명서, 빠른 AS 서비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2015년 호치민 매장에서 일본 브랜드 에어컨이 대량 반품된 사건이었죠.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베트남의 불안정한 전압에 대응하는 기능이 부족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했더니 글로벌 표준에 맞춰 제작된 제품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반면 한국 제품들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한 제습기 업체는 베트남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습도 패턴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 해안 지역의 습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업체는 베트남 고령층을 위한 UI를 따로 개발했고 베트남어 음성 안내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고객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이 된 것이죠. PART 3점 첫 미팅 조건은 셋. 다낭에서 한성테크 제품을 본 후 저는 즉시 그들과의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호치민의 AMART 본사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베트남 해안 도시의 고습도 환경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제품 사양. 둘째, 베트남어 앱 연동과 고령층을 위한 간편 모드. 셋째, 48시간 이내 AES 보증. 그 다음 주에 일본 브랜드와 중국 브랜드 담당자들과도 같은 조건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일본 업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표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징은 어렵습니다.
중국 업체는 습도 대응이나 앱 개발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대신 가격을 20%더 낮춰드리겠습니다. 라며 가격으로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습도 대응은 저희가 한국에서 개발한 제습 기술을 응용하면 됩니다. 앱 개발도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면 6주 내 가능하고요. 현지 조립 라인을 임시로 가동해서 주요 부품들을 미리 스톡해 놓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로 실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다르다는 것을. PART 4점 파일럿 다낭 10개점. 한 달 후 다낭의 해풍이 가장 센 지역 10개 매장에서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성테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베트남 현지 조건에 맞춘 특별 사양의 제품 100대를 들여왔죠. 포장 상자부터 달랐어요. 베트남어 설명이 상자 전면에 크게 인쇄되어 있었고 글자를 읽기 힘든 고령층을 배려해서 핵심 기능을 그림으로 도식화해 놓았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제품 시연이었습니다. 전압을 인위적으로 낮췄는데도 선풍기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전압 안정화 회로를 넣었습니다. 160V까지 떨어져도 정상 작동합니다. 앱 연동 기능도 시연했는데 베트남어 음성 안내가 또렷한 남부 방언으로 나왔어요. AS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앱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고 48시간 타이머가 실시간으로 돌아가면서 언제 기사가 올지 보여줬습니다. 첫 주 판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개 매장에서 100대 중 87대가 팔렸어요. 기존 일본 제품의 주간 판매량이 6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과였죠. PART 5점 숫자가 말하다. 파일럿 시작 4주 후 저는 종합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숫자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죠. 불량률은 일본 브랜드가 2.3%, 중국 브랜드가 8.7%인데 반해 한성테크는 0.8%였습니다. 반품률은 더욱 극명했어요. 일본 1.5%, 중국 12.4%, 한성테크 0.3%.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소음 관련 만족도는 한성테크가 2.2점 10점 만점으로 1위를 기록했어요. 일본 브랜드가 8.1점, 중국 브랜드가 6.8점이었죠. AS 관련 평균 대응 시간을 보면 일본 브랜드는 5.21, 중국 브랜드는 7.81이었는데 한성테크는 1.61이었어요. 재구매 의향률에서 한성테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94%가 다음에도 같은 브랜드를 사겠다고 답했어요. 일본 브랜드가 78%, 중국 브랜드가 45%였던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데이터들을 검토하며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품질은 이제 기본이 됐어요. 일본도 중국도 품질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발이 빠르네요. PART 6점 김치 냉장고에서 쌀로. 파일럿의 성공 이후 한성테크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쌀 보관 프로젝트였습니다. 박 차장이 베트남 가정들을 직접 방문 조사하던 중 발견한 문제였죠. 베트남 가정에서는 쌀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데 습도와 해충 때문에 쌀 맛이 떨어지고 벌레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성테크 기술진은 독특한 접근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김치 냉장고라는 특별한 냉장고가 있어요. 김치의 발효를 최적화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응용하면 쌀 보관에 최적화된 모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월 후 한성테크는 정말로 쌀 보관 모듈을 개발해 왔습니다. 기존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는 별도의 구획으로 습도를 55%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는 1.5에 1.8도로 일정하게 관리했어요. 시식회를 열었을 때의 반응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듈에서 보관한 쌀로 지은 밥이 훨씬 윤기가 나고 맛도 좋았습니다. 70대 응우엔 할머니가 말했어요. 50년간 쌀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오래 보관한 쌀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네요. 현지 셰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서 기술이 나와요. 김치를 위한 기술을 쌀에 응용한다는 발상이 놀랍습니다.
PART 7점 결단의 날 동행 MOU 파일럿의 성공과 쌀 보관 모듈의 호응에 힘입어 저는 AMART 이사회에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면적인 파트너십 구축이었죠. 한국 기업들과의 3년 MOU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지 조립 라인 확대를 통해 리드 타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습니다. 둘째, 베트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참여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7대 2로 MOU 추진이 결정되었어요. 조인식 당일 AMART 본사 대강당에는 한국과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베트남어로 쓰인 현수막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기술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년 30명의 베트남 청년을 선발해서 3개월간 한국에서 연수를 받게 하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베트남에 와서 6개월간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예상치 못하게 오랫동안 파트너였던 일본 업체 대표가 조인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저희도 배울 점이 생겼군요.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PART 8점 에필로그 새 표준은 파트너십 MOU 체결 후 1년이 지난 지금 Made in Korea 제품들이 생활가전에서 시작해서 주방용품, 헬스케어, 기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반응입니다. 한국 제품은 우리를 이해해준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지난달 호치민 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60대 한국 베테랑 기술자가 20대 베트남 기술자에게 정밀 조립 기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어요. 이 부품은 0.1mm라도 틀어지면 소음이 생깁니다. 기계로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느끼는 감각도 중요해요. 베트남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세밀한 기술을 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국 기술자의 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게 한국식이야. 제품을 팔고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좋은 기술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우리 일이지. 아시아의 제조업 경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력만으로 승부가 났다면 이제는 현지화, 속도, 그리고 파트너십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표준을 고집하며 현지화에서 뒤처졌습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품질과 서비스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은 품질은 기본이고 현지 맞춤화에 뛰어나며 실행 속도가 빠르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최근 들어 일본과 중국 기업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그들에게도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아의 미래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모델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모델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현지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들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